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오늘은 애니네 집에서 애니 어머니 아버지와 그 다음에 풍이의 엄마와 풍이 그리고 딩이, 이렇게 7명이 모여서 좀처럼 먹기 힘든 새우와 돼지고기 바베큐를 해 먹으려고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짜빈 시장에서 2만원 가량 돈을 쓰고 구매한 이 많은 음식들로 7명이 푸짐하게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영상을 베이스로 깔면서 한 3편의 영상 정도를 만들면서 베트남에 대한 저의 의견이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제가 베트남에 오게 되었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한국 생산의 어려움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저는 이 베트남을 그때 메이저리그라 불렀거든요. 모자 업계 대기업인 유풍 모자 그리고 다다 모자, 베트남 호치민에 진출해 있어가지고 그 업체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업체들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 제가 진출하기 전부터 베트남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장들 컨택하고 생산을 알아봤는데요. 제 사업의 미래와 제 모자왕의 이름값을 하려면은 호치민에 와서 그 대단한 공장들과 일을 해야겠다. 그 당시에도 제가 모자된 열정이나 결과물들이 좋고, 저는 해외 박람회 같은 데를 다니면서도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서는 도저히 그 바이어들의 요구와 가격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미래와 제 비즈니스의 미래를 보고 호치민으로 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다양한 유언비어도 나오긴 했는데요. 사장이 베트남으로 도망갔다, 혹은 지 혼자 살겠다고 베트남에 가서 한국 생산을 등지고 버렸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 저는 여전히 수출하는 대한민국 회사는 애국자다. 저도 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수출을 해야 됐고, 제가 베트남에 나와서 모자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냄으로써 제가 모자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어떤 모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모자 사장님들은 정말 저의 흑역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루 종일 모자 사장님 옆에 붙어 있어도 겨우 하나 샘플 만들어주는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챙을 만들어주고 폭을 넓혀주고 앞판에 넓이를 해주고 라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거의 안 들어주시면서, 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너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저를 억지로 그분들이 만들기 쉬운 그쪽으로 좀 이끌어가면서 혼내키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러면서 모자를 만들었는데요. 어느 하루는 정말 제가 참다 폭발을 해가지고, 야 그래 진짜 내 한국 생산 더러워서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공장 사장님이 저녁 늦게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협력업체 공장 사장님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보고 이분들한테 잘 해가지고 물건이 좀 잘 나오게 이분들한테 얘기를 잘 해라 라고 하면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다 먹고 계산을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계산을 하고, 또 갑자기 성인 나이트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가기 싫은데 따라갔더니 막 술이 취해가지고, 어떤 야마를 만드는 공장 사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3살에서 5살 정도가 많았는데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니, 네, 형 하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주먹으로 제 머리통을 막 때리면서 똑바로 해 임마, 똑바로 네가 똑바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주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거래처인 그 완성 공장 사장님은, 야 그 형님 말 잘 들고 잘해 라고 하면서 또 그걸 받아쳐주고 있는데, 제가 바이어인데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오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모자를 만들 수 있을까,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호구로 알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산업 구조에서 내가 뭘 해낼 수 있을까라는 큰 충격을 받고, 정말 그 다음부터 베트남이라는 그 메이저리그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치민을 와서 모자 공장들을 정말 지금까지 4군데 5군데 정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확실히 다릅니다. 수출을 하는 공장과 내수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뭔가 사장님의 기본 마인드부터 다르고 규모도 크고, 바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귀 기울여주고 작업시설 자체도 정확하게 쓰여지면서 정말 또 다른 세계, 메이저리그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최근에 모자 업계에 대한 소식을 좀 듣게 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생산을 포기하고 베트남으로 갈 때 모자 공임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 9,000원이 되는 겁니다. 3배가 올랐고, 그 가격은 제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제 마진을 붙여서
도매로 모자 파는 금액보다 더 높아요. 솔직히 저는 아찔합니다. 한국 생산 이거 도대체 뭐 방법이 없구나. 저는 일찌감치 베트남에 진출해서 정말 저의 꿈인 수출하는 그런 인터내셔널한 브랜드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늦게 나왔으면 그 생각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봉제의 현실이 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제 뚝배기를 깼던 그 형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도통 알 수 없게 제 댓글에도 빨리 베트남을 탈출해라, 철수해라,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손해보고 망할 것이다, 빨리 탈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고요. 자, 탈출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베트남을 무조건 비하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베트남에서 엄청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복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호텔이나 아니 길에서 알리바바를 당하거나 도둑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 혹은 사업을 하시다가 뒤통수를 맞고 안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좀 심하게 그런 베트남을 혐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좀 들어본 바로는 은근히 중국이나 일본의 그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선배를 조장하고 혐한을 조장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그 사이를 좀 많이 이간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군 투덕에 삼성전자 그 공장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사람이 싹 다 빠져나간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도 봉제 공장에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공장을 이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한국 기업 삼성이나 LG나 뭐 그런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그 주변에 인력들을 싹 흡수해 갑니다.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지만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 싱가포르 기업, 대만 기업 이런 데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한국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삼성이, LG도 공장을 계속 늘려가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 일본이나 중국의 기업들이 이 인력을 뺏기면서, 베트남은 인력을 얼마나 잘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내서 수출을 하느냐, 삼자 무역으로 수출을 해내느냐가 정말 큰 관건인데요. 삼성이나 LG가 지금 엄청난 수혜를 보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삼성에 돈을 벌어주고 있거든요. 정말 무식하게 한국 삼성 철수해라, 빠져나와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빠져나와,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좀 안타까울 정도로 무식한 발상입니다. 제 영상 중에 삼성이라고 치면 예전에 올렸던 삼자무역, 중개무역에 대한 그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베트남에 이런 이유로 진출했고, 정말 최적의 타이밍에 진출해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지금은 약간 한국 생산과 베트남 생산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 상황에서 정말 대도 없는 소리로 당장 빠져나와라라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면서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 됐네요. 악플 엄청 달릴 것 같은데, 컴온 들어와. 저는 제가 만든 제품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베트남에서 베트남 노동자를 데리고 일하는 정말 마인드 좋은 사장님과 더불어 그걸 해냈고, 제 모자를 구매하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극찬일색입니다. 너무 인생 모자를 만났다, 너무 좋다, 모자를 포기했는데 모자를 이제 너무 잘 쓰고 다닌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진출한 게 성공적이었고요.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제 제품들도 인정을 받으면서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베트남은 이제 끝났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인도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봐도 지금 그렇지 않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1군이나 1급지 시내 가까이 붙어있던 그런 공장들은 점점 2급지나 3급지로 이동해서 시골 쪽으로 공장을 이동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세력들과 일본의 세력들이 태극기에다가 코로나 마크를 해가지고 그 세력들이 몰래 이간질 하려고 올리는 그 컨텐츠들을 보고 흥분하고, 그러니까 또 그거 유튜브들은 또 그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막 현배를 조장하고, 결국 이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신 분들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배 현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검은 세력이 있다,
이렇게 좀 내피셜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규모는 작게 운영하고 있지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나중에 꼭 이 애니 집 근처에 있는데 공장을 차려서 베트남의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프리미어 브랜드가 나아가는 방향이 베트남에서 제가 가진 이 저희 비즈니스의 미래입니다. 풍이 이렇게 정성 들여 계속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맛있게 바베큐 요리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저의 생각들을 뇌피셜로 꽉 채워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